예를 들어 이거야. 몸무게를 빼는 걸로 측정을 해보자. 내가 10kg를 빼야 돼. 이번 주 안에 10kg 빼야지? 그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 하루에 0.2kg씩 0.1kg씩 세워서 한 달에 내가 빼고 싶은 몸무게를 측정을 하는 거야.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운동량도 정할 수 있고 먹는 것도 조절할 수 있겠지. 그런 거는 이제 실현 가능한 목표가 되는 거지.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치. 그런데 이제 도중에 계획을 또 포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사람은 이 계획부터 다르다. 오늘 주제가 너무 좋은데,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거는 당연한 거야. 근데 우리는 계획을 세우는데 실천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포커스를 잡아야 될 아주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야. 계획을 제대로 세우면 그 계획을 실천할 확률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높아지지. 근데 애초에 너무 큰 계획을 세운다거나, 예를 들어 1단계도 못하는데 갑자기 뭐 5단계를 해버리는 거야. 그럼 중간에 어떻게 되지? 하다가 좌절하거나 이제 포기하는 거지. 포기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야. 무슨 트라우마냐면, 나는 그냥 실패할 바에는 하기 싫다.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요소보다 부정적인 요소에 가까워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굳이 계획을 왜 세워? 그냥 우리 눈 뜨면 일하고, 피곤할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단 게 땡기면 단 거 먹고, 이렇게 자꾸 이제 1차원적으로 가게 되는 거야. 중요한 거는 항상, 그냥 윤꼰대에서 200번 말한 것 같아. 목표 설정, 꿈이 뭔가, 그리고 항상 어떻게? 차근차근.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 요번에 이제 12주의 법칙에 대한 책을 내가 좀 감명 깊게 읽었어. 짧게 말하자면 세분화해서 너무 무리하지 말자는 거지. 이게 1년이다 되면 1월 달에 12월을 바라보면 안 보이잖아. 근데 1월 달에는 2월, 3월까지만 보자는 거지. 저희가 2024년 돌아봤을 때 원치 않았던 목표를 또 달성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윤꼰대 채널 계획이 됐던 건가요? 안 하려고 했지. 왜냐면 이제 워낙 바쁜데 굳이 그 에너지를 여기에 쏟아야 될 이유가 있었나라고 계속 질문을 했던 거야. 한 2달 정도? 하는 건 좋은데 왜 해야 되지? 나의 브랜딩? 근데 거기서 나의 브랜딩이 솔직히 큰 욕심은 없었어. 조직 관리, 조직 확장, 뭐 그런 거에 약간 부합되는 부분도 있지만 에너지가 또 들어가잖아. 근데 역시 도전의 의미가 있다. 크게 보면은 한 부분에 되게 중요하게 차지를 하게 된 거지.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지. 그래서 좋았다. 자, 그렇다면 그 목표 달성, 그러니까 이제 본부장님이 작년에 생각했던 그 목표 달성했던 것들을 생각해보면 대체로 좀 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 같으세요? 1년 계획을 총괄적으로 따져보면 변수들이 많았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 내가 저 별을 보고 가야겠다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만족스러운 한 해였다. 그 안에 내가 배를 타야 될지 버스를 타야 될지 기차를 타야 될지는 수많은 어떤 장애물들과 난관이 있었지. 근데 되도록 보면은 괜찮았다. 그러면 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사람은 계획부터 다르다. 그러니까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의 계획은 일반 사람들과 다른 또 특별한 좀 계획이 있는 걸까요? 특별한 계획이 있다기보다는 저런 것 같아. 사람들은 타고났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타고난 게 아니라,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시도하고 도전해보고 넘어졌던 경험이 많은 거야. 교육할 때 이러잖아. 또라이가 되라 하잖아. 그게 뭐냐면, 남들이 볼 때 정상적인 궤도로서는 이 보험 업계에서 우뚝 설 수가 없어. 봐봐. 똑같이 하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일해. 근데 어떻게 우뚝 서? 내 취지는 우뚝 서자는 거야. 그게 어떤 분야든. 우리는 온라인 보험을 선택을 했고, 물론 유튜브도 하지만 이제 내가 다리를 불살랐잖아. 굉장한 어떤 모험이자 도전이었던 거지. 근데 시장은 있었어. 이미 거의 상위권에. 그럼 나는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그 계획 자체가 뭐 남다르다라기보다는 그 계획 자체를 남들보다 훨씬 고민을 많이 했고, 치밀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실행으로 옮길 용기가 남들보다 컸던 거지. 그 위대한 12주라는 책을 최근에 본부원들한테 추천해 주셨잖아요. 그 책을 보면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또 이 현상을 또 본부장님도 되게 강조하셨고요. 변화라는 게 좀 불편한데, 이 변화를 마주했을 때 이 감정 사이클의 5단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중에 이 3단계 절망의 계곡에서 대부분 이 포기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오늘 사실 어떤 주제와 좀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내가 아까 말한 내용이 다 담겨 있어. 누군가는 넘사벽본부를 보고 나무 1단계가 우리도 돼. 그게 뭐야? 근거 없는 낙관이야. 여기서 중요한 건 근거는 팩트와 논리가 아니야. 경험이야. 핵심은 내가 해왔었던 적이 있었는지,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야. 근데 해본 적도 없고 했던 에너지가 미약해. 그럼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지. 근데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나 역시도 의심이 없었기 때문에 언젠간 된다는 그 믿음 아래 어떻게 한 거야? 계속 뭔가 갈아 넣었던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매일매일이야. 그러면 그렇게 타이트하게 가다 보면 뭐가 있냐면, 절망을 느낄 새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
왜? 모든 걸 갈아 넣으면 조금씩 성장하고 나아지는 게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다가 근거에 따른 비관의 근거에 따른 희망이 바뀌어지는 순간 뭐가 되냐면 플러스가 되는 순간인 거야.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내 계좌도 플러스가 되고.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처음 시작할 때 이 4단계가 될 거라는 생각과 헛된 바람이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실현 가능한 계획이 아닌 거네요. 그렇지. 그리고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게 들 수밖에 없는데 그 절대적인 시간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야.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피드백은 어떤가요? 피드백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회사, 굉장히 좋은 조직에 입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운인데 그 리더나 관리자가 내가 바라보고자 하는 그 지향점에 가까운 롤모델이 되면 되게 좋다는 거지. 왜냐? 만약에 내가 DB 영업을 해. 그러면 그 조직의 리더가 DB 영업으로 성과를 냈거나 DB 영업으로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면 배울 점이 있을 거 아니야. 하다못해 그 사람이 하는 것만 따라해도 성공할 수밖에 없을 거야. 온라인 보험 영업을 하고자 해. 근데 온라인 보험 영업에도 이제 내가 1, 2, 3단계를 했잖아. DB만 많이 뽑아서 어쨌든 거기서 생산성을 내는 조직이 있고 우리처럼 내가 만나고 싶은 소비자 혹은 고객에 대한 자화상을 그린 다음에 그 수준에 내가 부합하기까지 열심히 갈아 넣어서 매일매일 노력하는 조직의 롤모델이 있는 설계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부합하는 어떤 리더가 있는, 거기에 부합하는 문화가 있는 곳으로 가서 배우는 게 맞다는 거지. 좋은 거는 내 의지가 있는데 그쪽 문화와 분위기가 그렇다면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 12주 책을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앞으로 우리의 1년은 12개월이 아니라 12주다. 아, 이거를 내가 왜 계속 얘기를 했냐면 1월 달에 12월을 바라보면 마음의 여유가 생겨. 뭐 하게 되냐면 다음 달부터 하면 돼. 다다음 달부터 하면 돼. 이게 생겨. 그러면 그거는 10월 달에 계획하면 되는 거야. 내가 1월 달에 해야 될 걸 아둥바둥 할 거를 리스트업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 넘사역본부가 추구하는 매일매일 하는 리스트, 성장일기, 상담일지, 피드백. 아까 말한 피드백이 뭐야? 내가 글을 이렇게 많이 발행을 하는데 문의가 줄었어. 근데 옆에 A 팀장은 오늘 3개 받았대. 그 이유를 디테일하게 바라보는 거지. 스스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내 책에서 보니까 20%도 안 된대. 그래서 물어봐야 돼. 자존심? 자존심이 어딨어? 자존심은 여기 내 안방에 TV 밑에다 두고 나와야 되는 거야, 출근할 때. 그러면은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부족하구나 계속 끊임없이 봐야 돼. 티카타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업그레이드가 돼. 그 책에서 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계획을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 단계로 나눠서 이 성취감을 느끼게 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야. 몸무게를 빼는 걸로 측정을 해보자고. 내가 10kg를 빼야 돼. 이번 주 안에 10kg 빼야지? 그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 하루에 0.2kg씩, 0.1kg씩 세워서 한 달에 내가 빼고 싶은 몸무게를 측정을 하는 거야.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운동량도 정할 수 있고 먹는 것도 조절할 수 있겠지. 그런 거는 이제 실현 가능한 목표가 되는 거지. 똑같아. 내가 영상을 못 찍어. 온라인 보험 영어 하고 싶은데 정해야 되는 거야. 내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할 것인가? 여력이 좀 있어야겠지. 좀 여력이 없어. 그럼 내가 영상 편집까지 배워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이번 주 안에 영상 편집하는 기술을 다 배워야지?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어떻게 세분화돼서 쪼개서 이달까지는 컷편집까지, 이달까지는 자막 넣는 것까지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근데 보통 대부분 보면 다음 달까지 영상 편집 마스터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내가 글을 쓰는데 조금 더 글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고 싶어.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이달은 글쓰기에 관한 책 2권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내 글과 명확하게 비교를 해보고 글 잘 쓰는 우리 본부의 누구한테 피드백을 3번 받는다. 이거는 나는 의미가 있다는 거지. 오늘 주제,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사람은 계획부터 다르다. 그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새해니까 이 작심삼일이란 말처럼 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가장 현실적으로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런 거를 좀 생각해봐도 좋겠어. 그 어느 누구도 작심삼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성취를 많이 하고 잘 나가는 사람, 성과를 계속 보여주는 사람조차도 작심삼일에서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좌절의 시간이 짧아. 그러니까 빨리 헤어나온다는 거지. 근데 이제 경험이 없거나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계속 좌절하다 보니까 또다시 뭔가 도전하기를 꺼려하고 용기가 없어지는 거야. 짧은 시간 안에 그 좌절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성은 내가 간단히 그 다음에 이번 주 안에 이달 안에 할 수 있는 미션을 클리어하는 거야. 이번 주 안에 미션 클리어하는 게 뭐야? 운동 이외에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상담일지를 주 5일 동안 매일 쓰자. 이 정도가 어렵다 그러면 이제 저기 영어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걸 달성한 사람들, 그분들은 그럼 이 다음 넥스트, 다음 계획을 혹시 어떻게? 내가 이번 계획이 되고 체력이 생겼어. 내공이 생겼어. 그러면은 글 쓰는 것도 21
21개에서 만족해서 허걱대는 것도 실력이 향상을 해. 30개 해보는 거야. 아, 30개 너무 어렵다. 25개. 25개? 그것도 어려워. 24개. 21개가 편해지면 그 다음 챕터를 그려야지만 내가 업그레이드가 좀 더 가속도가 붙어. 근데 그 상태로 쭉 가도 아주 미세하게 우상향은 하는데 뭔가 그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업데이트가 안 되면 결국에는 그 정도의 체력은 유지가 되지만 업적이나 매출은 우하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 방식대로 계획이 이루어지고 목표가 성취됐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만족을 하는 순간 어려워져.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 그러면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계획이라는 걸 조금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좀 스마트해져야 돼. 기존에 안 들었던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내가 소설만 너무 좋아했어. 무협지만 좋아했어. 근데 자기 개발에 필요한 서적을 탐독할 수도 있는 거고 예전에는 용기가 없어서 못했는데 이제는 좀 내가 바라보고 싶었던 이상향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과 접점을 찾아서 대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찾아가는 용기도 되게 필요하거든. 찾아가는 용기가 없으면 메일이라도 보내는 거야. 혹은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어. 영업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어. 그러면은 금전적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내 시간적으로 좀 나눔도 실천해 보는 거야. 나보다 조금 연차가 낮은 친구들한테 강의를 해준다거나 도움을 준다거나 설령 그 큰 가치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꼭 오늘 윤꼰대에서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식을 넓히고 교양을 넓히고 체력을 넓히고 또 내가 원하는 어떤 관계성을 넓히는 어떤 취지의 계획과 도전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야. 마지막으로 최근에 그 윤꼰대 몇몇 구독자분들이 연락이 오셨다고 들었어요.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나요? 나를 응원하는 마음도 있겠고 그분들이 이 하나의 영상으로 위로를 받으실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은 또 여기 와서 일은 하고 싶지만 또 여건이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거야. 그래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오늘 그 주제처럼 계획을 잘 세워서 차근차근 해보시면 어떨까. 그 안에서 분명히 본인이 느낀 점도 있을 것이고 깨달은 점도 있을 것이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반짝이고 있는 내 길을 비춰주는 그 별은 위치가 변하지 않잖아. 내가 가면 되는 거야. 이동 수단이 어찌 됐든 그 마음에서 좀 흔들림이 없기를 빨리 포기하거나 좌절의 시간이 너무 길지 않기를 누구나 상처는 있지만 그 상처를 잘 극복해 가면서 하는 삶의 노하우를 잘 쌓아 나가면 의미 있는 2025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 저희 채널의 목표 진짜 솔직히 말해서 목표는 조금 더 편하게 직설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창구 감정의 창구 역할을 되게 고맙게 해준 것 같고 두 번째는 미국이든 일본이든 부산이든 이걸 보고서 아주 조금이라도 본인이 자극을 받고 도움이 되고자 하는 계기. 세 번째는 내가 찾던 회사 가능성이 낮더라도 와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면 모두에게는 힘들지만 그 누구에게는 문화적인 조건 분위기적인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그 연결고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